Aha! doctor,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인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영양 세 번째 시간으로 임신 중에 권장되는 식단의 내용과 그런 식단을 이용해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 칼로리로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 중 영양 또는 임신 중 식단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았어요. 네이버에 갔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블로그와 카페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대부분 임신 중 먹는 영양 제품이나 영양 보충제 제품 판매자들이 또는 관련자들이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상위 검색을 보면 대부분 광고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나오는 영양 정보라는 게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뭐 임신 중에 칼슘을 먹으면 좋다, 뭐 단백질을 어떻게 먹으면 좋다, 오메가3를 먹으면 좋다, 이런 내용들로 대략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을 듣고 임신부들이 자기에게 맞는 개개인의 식단을 구성하고 또 칼로리를 계산해서 체중 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막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외국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더 좋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미국 임신협회라는 곳에서 또 임신 영양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 임신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 네이버 검색에서 나오는 블로그나 카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도움이 되는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기도 힘들고, 또 실제로 미국 임신부들에게 적용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 내용들이 뭐 파스타, 뭐 그 다음에 빵, 샌드위치 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먹는 된장, 뭐 밥, 뭐 나물 이런 내용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또 토대로 설명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또 한번 워낙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요약해 보면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라.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죠. 뭐 골고루 먹으면 태아 뇌발육이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신부의 건강에 좋다.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신선하고 잘 익히게. 신선한 음식과 잘 익혀 먹는 것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뭐 역시 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임신부들을 위해서 한번 정보를 또 어떤 정보가 좋은지 하고 발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뉴스 검색에 식약처에서 임신부 영양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더라 하는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언제 나온 거냐 하고 봤더니 2017년 2월인 거예요. 그러면 대충 3년 된 기사죠. 그러면 이 정보가 식약처 사이트에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라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안에 가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가운데 건강영양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면 생애 주기별 정보라는 이 메뉴가 또 뜨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보니 생애 주기별 정보 게시판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임산이죠. 임산수유부 이 단추를 이렇게 눌러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매뉴얼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이 매뉴얼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내용들 제가 보면 식약처가 관련자들, 뭐 영양학회 교수님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고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주고 작성한 매뉴얼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용 조회수를 보면 3년 동안 2자릿수 조회, 3자릿수 조회,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이용하면 좋은 정보들이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조회가 안 되고 이용이 안 돼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오늘 한 매뉴얼을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예비맘을 위한 영양 식생활 가이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식품의약품 안정청, 요즘은 뭐 안정처로 돼 있죠. 그래서 식약처라고 하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식약청 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면 임신기 바람직한 체중 증가, 사실 우리가 오늘 설명할 식단 구성과 칼로리 계산 목적이 뭐냐면
바람직한 체중 증가예요. 얼마나 임신 중에 체중을 증가할 것인가, 이 잣대가 가장 중요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식단을 구성하고 칼로리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체중 증가가 첫 번째 차례로 나오고, 근데 이제 이 체중 증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다 동영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균형 식사 가이드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영양소,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 먹지 말아야 할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식중독 예방,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식사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매뉴얼의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예비맘을 위한 균형 식사 가이드 하고 이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지방이나 당류 함량이 높은 음식은 줄이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많이 드세요. 음식을 통해서. 뭐 당연히 지방이나 뭐 동물성 지방이나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당류,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하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가이드를 쭉 읽어보면, 사실 근데 이 가이드를 보면 짧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고, 제가 그래도 관련자로서 조금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빼곡하게 써놓고 또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식단을 구체적으로 짜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빙빙 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내용들이 워낙 좋아서 제가 하나하나씩 발췌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이 테이블을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내용은 끝난 거죠. 그렇지만 이 테이블을 가지고 뭐 영양소, 칼로리가 얼마고 비타민이 어떻고 저떻고 뭐 미네랄이 어떻고 저떻고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음식으로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열량과 단백질에 대한 부분은 성인 여자, 그러니까 보통 체형의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체형의 여성은 하루에 2000 칼로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단백질은 한 50g 정도가 보통 체형의 여성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배가 나오는 임신 중기 이후로는 한 400칼로리가 더 필요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한 15에서 30g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열량과 단백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또 설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 매뉴얼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2010년에 한국영양학회가 이런 자전거 그림으로 음식을 분류를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식품 구성 자전거, 그래서 뒷바퀴에는 여러가지 음식들을 종류별로 나열을 분류를 해 놓았고, 앞에는 물이죠. 물을 많이 마셔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는 이 자전거 운행자가 영양을 섭취하는 임산부겠죠. 골고루 잘 섭취해서 잘 영양을 굴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암시로 이런 자전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들을 6가지 식품군으로 분류를 했는데, 곡류, 뭐 쌀, 밀, 보리 이런 것들이겠죠. 탄수화물 섭취원이 되고, 고기, 생선, 계란, 콩, 단백질 섭취원이 되겠죠. 채소, 과일, 우유로 만든 유제품, 그리고 유지, 지방과 당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식품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런 분류로.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자세한 설명들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곡류는 어떤 걸 먹는 게 좋은가? 통곡물. 통곡물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현미나 통밀, 그러니까 도정을 좀 덜한 이런 탄수화물이 공유가 좋겠다 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대신 이런 도정을 좀 덜한 곡류라면, 농산품이라면 유기농 제품이어야 되겠죠. 농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되겠고, 고기, 생선, 계란, 콩 같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태아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을, 고기도 많이 먹고 생선도 많이 먹고 계란이나 콩,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겠죠. 채소, 당연히 채소는 권장 음식 중 최고죠. 체중 감소,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많이 안 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활력을 줘서 피곤하지 않게, 임산부는 늘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 같은 걸 먹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과일, 근데 이 과일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량 섭취 시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금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죠. 제가 진료 중에 많은 임산부들에게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한 달에 막 체중이 4kg씩 늘어오면 제가 관리하는 산모들에게 뭐라 하거든요. 보통 권장 체중은 한 1kg, 2kg, 과체중인 경우에는 1kg, 일반 체중인 경우에는 2kg 정도를 권장하는데, 어떤 산모들은 한 달에 막 4kg씩 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는 얼마나 먹느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체중이 많이 느는 산모들은 과일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식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남편도 마찬가지로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게 되죠. 또 과일은 많이 먹는 이유가 맛이 있잖아요. 채소를 많이 먹으라 하면 맛이 없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렇지만 과일은 달콤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포도를 막 두세 송이씩 먹고, 수박을 반 통씩 까먹고, 파인애플 하나 덥석 먹고, 귤을 10개, 20개씩 먹고,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애기한테도 좋을 거야. 그렇지만 이 식단 매뉴얼에 보면 채소와 달리 당분이 많아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즉 살이 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늘어오시는 임신부들에게는 과일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토마토나 오이나 호박, 양배추 이런 채소를 많이 먹게 하는 거죠. 유제품, 칼슘과 단백질 많이 함유되어서 좋습니다. 유지와 당류, 즉 지방과 설탕 같은 당류인데 특별히 챙겨 먹지 않아도 음식 조리 등에 많이 첨가되므로 별도 섭취는 필요 없습니다. 특히 당류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즉 설탕이나 과당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동물성 지방이나 튀김류에 많이 쓰는, 또는 햄버거, 피자 등에 많이 있다는 트랜스 지방 같은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호두나 아몬드 등 불포화 지방산, 즉 식물성 지방산을 많이 먹어라.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참기름, 이런 것들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겠죠. 참기름에 나물 무쳐 드세요, 이러는 게 굉장히 권장되는 식단일 것입니다. 당연히 물은 충분히 섭취해야 되니까 적어도 1리터 이상, 보통 권장은 1에서 2리터 정도를 매일 먹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1리터 이상의 물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약처 가이드에 보면 임신부 식사 구성의 예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쌀밥, 동태국, 두부 무침, 깻잎 나물, 점심에 보리밥, 청국장찌개, 저녁에 잡곡밥, 불고기, 간식으로 우유, 사과, 포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사실 오늘 강의를 듣고 식단을 이렇게 짤 수 있어야 돼요. 식단을 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사 구성의 예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하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식사 구성의 예가 1900칼로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음식의 예가 1900칼로리가 맞는지 제가 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쌀밥 300칼로리, 이 밥 종류가 대체로 한 300칼로리 되더라고요, 1인분에. 이게 이제 그 햇반 기준으로, 우리 그 마트나 편의점에 파는 햇반이 한 200g 정도 되는데, 그 햇반 기준으로 볼 때 대체로 밥 종류가 300에서 350칼로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정도로 계산했어요. 동태국, 이런 두부, 밥모, 배추김치, 깻잎나물, 흔히 먹는 음식이잖아요. 합 630칼로리, 점심 보리밥, 고등어 조림, 청국장, 열무김치,
미역 초무침. 사실 이런 칼로리 정보는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음식 하나 치면 대체로 칼로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신부들이 이런 본인이 먹는 음식을 나열하고 칼로리 계산을 한번 집에서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먹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670칼로리. 저녁, 잡곡밥, 된장, 불고기, 상추 겉절이 뭐 이렇게 해서 860칼로리. 근데 불고기, 사실 불고기 이런 요리들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달콤한 양념, 설탕을 많이 넣는 양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 불고기 한 1인분 정도가 한 400~500칼로리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다 먹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300칼로리라고 적었는데 양념의 정도에 따라서 이 음식의 칼로리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좀 싱겁게, 짜지 않게, 너무 달지 않게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소량으로 계산을 해도 저녁은 860칼로리였어요. 그리고 간식은 저지방 우유. 저는 그 진료 중에 우유를 먹더라도 저지방 우유를 많이 권장하는데 실제로 일반 우유 작은 한 팩 정도가 120에서 140칼로리거든요. 꽤 높거든요. 그런데 저지방 우유가 한 75에서 80칼로리, 뭐 두유 같은 경우는 한 100에서 120칼로리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먹게 하고 사과 반개, 포도 뭐 반송이. 포도도 굉장히 칼로리가 많이 나가요. 천차만별이고 큰 포도송이라면 한 300칼로리 이상 되고 또 당도가 높은 칼로리 같으면은 뭐 청포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여튼 평균적으로 한 반송이가 100칼로리 이렇게 하루 중에 간식으로 먹는다면 230칼로리. 그래서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니 대체로 최소량으로 칼로리를 계산했는데도 2400칼로리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임신부 식단 구성한 예로 이 가이드에서 설명한 1900칼로리와는 벌써 500칼로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이 계산을 해본 이유는 임신부들이 집에서 개개적으로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칼로리가 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1900이 아니라 2400, 2500도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양념까지 계산을 한다면 실제 요리를 할 때 만드는 양념 계산을 한다면 뭐 설탕을 한 숟갈 또는 뭐 그다음에 고추장을 뭐 큰 숟갈로 2숟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하나하나 음식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계산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충 평균적인 계산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식약처 가이드 말고 제가 이제 그 진료 중에 임신부들에게 설명하는 식단으로 예를 한번 또 만들어 봤어요. 저는 임신부 식사 구성을 대략 2000칼로리, 아까 그 도표에서 일반 체형의 여성이 2000칼로리 정도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구성해 봤어요. 아침 뭐 현미밥, 콩나물국, 배추김치, 계란찜, 김, 브로콜리, 깻잎, 소, 안심, 구워먹기, 사과 2분의 1 우리 흔히 먹는 음식에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 뭐 현미밥, 소고기 묵국, 연두부, 김치, 파프리카. 저녁 보리밥, 된장국, 뭐 돼지고기 등심, 배추김치, 콩자반. 뭐 역시 흔히 먹는 음식이죠. 이런 것들로 쭉 계산을 평균적으로 해보니 한 600칼로리 정도씩. 그리고 간식은 저지방 우유, 바나나 1개, 요거트 1개 요 정도 한 250칼로리. 합쳐보니 2065칼로리인 거예요. 대충 제가 이렇게 목표한 2000칼로리에 거의 근접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한 칼로리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먹는 음식을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테이블로 나눠서 계산을 하나하나 해보고 그 중에서 너무 높은 칼로리 음식이 있다면 좀 제외하고 너무 적은 음식이 있다면 또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다양하게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중요한 체중 증가가 사실은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음식, 식단 이런 조절하는 주 목적은 적절한 체중 증가를 하면서 골고루 아기나 산모의 영양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이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자라는 선에서 이런 칼로리 조절을 계산을 해서 먹는다면 충분히 식단을 여러분 개개별로 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요약해 보면 권장하는 식단은 이런 채소, 야채 많이 먹어라. 그 다음에 또 간식도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식사는 엄격하게 조절하면서 또 의외로 간식을 많이 먹는 산모들이 있거든요. 사실 간식도 살이 많이 찌고 또 간식들이라는 게 되게 달콤한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간식에 대한 칼로리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매뉴얼에서는 아까 식약처 제공하는 식단 가이드 매뉴얼에서는 이런 간식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우유, 귤, 포도, 뭐 식빵, 요거트, 아몬드, 감자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친절하게 각 간식마다 얼마나 g당 또는 뭐 1인분당 얼마의 이런 칼로리가 있는지 도표로 다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간식에 대한 칼로리 정보는 실제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하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임신부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간식을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의 요약은 열량과 단백질 섭취량은 대충 2000칼로리 50g을 기반으로 임신 중에 한 300~400g, 한 2~30g을 배가 부른 시점부터 좀 늘려 먹는다. 그리고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천연 음식 많이 먹어라. 패스트푸드보다는 이런 천연 음식들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것들이 오늘의 중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적절한 체중 증가를 위한 개개별 식단을 한번 짜보시고 칼로리를 한번 계산해 보신다면 굉장히 임신을 진행하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